상표는 나 혼자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하려고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고 등록을 받는데요. 다른 사람, 타인이 내 상표권과 같은 이름 또는 비슷한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는 상표와 상품을 동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침해 요건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보다 먼저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 디자인이나 설명적인 문구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검토를 해보았는데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용하지 마라. 계속 사용하면 민형사 조치 취하겠다. 아니면 라이선스 합의하자 이런 내용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상표권자는 상표 침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바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연락을 먼저 해보고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랬는데도 답변이 없거나 무시하고 상표 침해를 계속하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침해 소송을 하기 전에 주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데요.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증명 서류로 그 내용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안에 상표 침해다라고 되어 있어도 상표 침해인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이 상대방이 침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사용했다. 즉 고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이메일보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나는 상표권자이고 당신이 제품에 상표를 붙여서 제조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을 하려면 얼마를 지급해라. 무시하고 계속한다면 민형사 조치 취하겠다.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그립톡 상표권자 아이버스터도 그립톡 이름을 붙여서 휴대폰 거치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들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에 내용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서류로 송부되는 문서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내용 증명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상 경고에 불과합니다. 내용 증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메일 내용이나 첨부 파일로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권리 행사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고장에 포함된 손해배상금입니다. 합의를 하면 소송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3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전문가 변리사라면 이 손해배상금이 일방적이고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또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일반인은 처음 받았을 때 상당히 무섭고 놀랄 겁니다. 경고장만 받아도 놀라는데 합의금까지 제시되어 있고 내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3일 이내에 지급해라 라는 게 엄청난 압박이 되니까 현재 너무 과했다.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합의금 장사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자, 연구자, 기술 개발자의 그 노력,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에 대한 권리 행사도 이제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상표는 아직까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 상표권자의 재산이고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인식이 낮아서 감성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 대기업은 상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조용히 원만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너무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뉴스 기사에 영세상인 죽이기, 중소기업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나름 고충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이 일반 개인이냐, 기업이냐, 영세하냐, 자본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냐, 대기업이냐, 아니면 또 해외 기업이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상당히 다릅니다. 변리사 도움을 받으셔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